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정말 조립가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나토를 한 축으로 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한 축으로 한 이 대국들 간의 치열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이 터지고 말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달리고 있다는 그 뉴스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고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고 계속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이 러시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제적 제재, 즉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 등 수출 통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푸틴은 필요한 군사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대응해 미국이 러시아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미러 간의 긴장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주요 항공기, 자동차, 부품 등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또 아프가니스탄에 보내게 되었던 헬리콥터 등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 대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죠. 이것과 함께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해서 강력한 압박, 즉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이런 압박을 가한다고 호통을 치자, 압박을 가하자 러시아가 한 발 더 먼저 유럽 국가들에 대한 가스를 중단시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강력하게 먼저, 미국은 이런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항공 부품과 같은 이런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이런 장비 부품들을 수출을 강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독일로 들어가는 이 가스관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이 유럽 국가들이 만에 하나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면 이 지금도 가뜩이나 추운 이 겨울날 가스 대란, 원유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됐다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가스프롬 회사가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스프롬 야말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 공급을 중단시켰고, 특히 유럽 노르스트림 2 승인의 대형 가스관을 지금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상업적 이유로 해서 잠시 중단했다고 하지만 상업적 이유가 아니라 문제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에 나토와 미국이 러시아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러시아가 제안한, 즉 러시아 국가 안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조인하라고 하자 그것을 하지 못하겠죠. 러시아가 제안한 그 조약들을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나토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라든지 또 다른 러시아와 국경화에 있는 옛 공산국가들의 나토 가입이나 유로 가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또 이 나토나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이 러시아 국경까지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안을 했는데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충돌 위기상으로 달릴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카드를 들고 나오자 러시아가 먼저 손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가스 가격이 16% 폭등했고,
겨울철 지금 에너지 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돌연 중단했다. 겨울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무기화하며 대서방 국가용 압박카드를 푸틴이 꺼내든 것이다. 러시아는 동시에 자국에 대한 나토 위협이 지속할 경우 상호하는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하며 동유럽에서 나토가 군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적 서약을 요구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진, 즉 러시아 국경 쪽을 러시아와 국경과 맞대어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나라들의 그 나토 군사력을 확장시키지 말라는 이것을 조약으로 체결하자는 건데 나토가 거부했죠.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시 나토의 동진이 계속된다면 엄청난 그 파국을 맞을 것이다. 군사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면서 강경하게 지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21일 이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러시아 국영 가스공업인 가스프롬 이날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이 야말 유럽 가스관은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등과 더불어 러시아가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주요 통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가스프롬은 가스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서 상업적 이유라고 밝혔으나 노스트림 2 가스관이 가동 승인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노스트림 2 가스를 미국이 중단하겠다고 하자 먼저 이 벨라루스와 독일,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과 독일로 들어가는 이 1차 가스관 이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 막은 것은 뭐 이런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스를 공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가스프롬이라는 이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가 상업적 이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잠시 중단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잠시 중단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나토의 압박에 대응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고 났다는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가스 가뜩이나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이 유럽이 지금 엄청난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특히 이 크림반도 사태 때문에 지금 나토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러시아는 아무리 강력한 제재를 받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시 이런 큰 제재에 부닥치게 된다면 수출입이 중단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 있지만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는 끄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의 즉 달러가 유통되지 않고 이 국제 통화 기구 시스템에서 이 퇴출된다고 해도 지금 러시아는 그것을 대비해서 푸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과 중국과 이 러시아 간에 달러나 유로화를 쓰지 않고 무역과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조약을 이미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 세계 이 두 나라는 가공품과 원료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40%의 원료, 원자재를 수출이 중단된다면 전 세계 공장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공장들이 가동은 아마 멈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리 국제적 제재를 가하더라도 국내적으로 얼마든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자원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자신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즉 독일과 직접 연결되는 이 가스프롬 회사와 독일 간에 직접 어떤 나라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되는 이 가스관을 차단하게 된다면 독일은 그야말로 에너지 대란에 겪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야말과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가스관 이것을 벌써 약 40% 차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폭등, 가스값 폭등이 가격 폭등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기를 겪는 것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더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에 제안한 그 내용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담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군사적 조치도 대응해 나가고 경제 봉쇄를 강하게 된다면 그들도 유럽에 대해서 경제 이 가스와 원자재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고 푸틴 대통령이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유럽 국가들,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기필코 침공해서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병합시킨다면 경제 제재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경제 제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의 가스를 차단하는 이런 사태로 번질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것밖에 커다란 군사적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군사적 충돌이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 미국인데, 오히려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의해서 먼저 유럽이 한 방 맞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침공하더라도 미국의 군사력이나 나토의 군사력이 직접 러시아 군인들과 전쟁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미군의 직접적인 군사인원들, 군사병력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보내기로 했던 대전차 미사일들도 지금 우크라이나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더 이상 손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나토가 꺼내든 것이 강력한 경제 제재인데, 오히려 이 제재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이 나토 국가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패는 갈라진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 결코 자기의 제안이 미국과 나토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정사실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사활을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되고, 이것이 확장이 된다면 미국도 나토도 자유로울 수 없고 여기에 빨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도 결코 안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